다른 거 진짜 다 필요 없고요. 이 운동 하나만 꼭 해주세요. 균형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요? 안녕하세요, 닥터 인사이드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오늘은 정말 좋은 책이 있어서 하나 추천드리러 왔습니다. 책 팔러 오셨나요? 책 파는 건 아니고요. 뭐 이런 거 PPL 전혀 아닙니다. 책 제목은 암치유 기적의 운동입니다. 네. 이게 비단 암 환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혹시 암 발병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조사해 왔죠. 우리나라 그 기대 수명까지 살 경우 네. 거의 한 38%에 가까운. 그러니까 거의 한 5명 중 2명은 암에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 정도는 이제 태어나서 한 번쯤은 암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저희도 다 걸릴 수 있죠. 그럼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 암 환자들의 재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치료에 더 관심이 있죠. 그럼요. 저 같은 경우도 재활학과다 보니까 암 재활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주먹구구식이냐면 저는 나름 그 빅5의 메이저 그 재활학과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별로 암 재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요. 배우지도 않고. 네, 심지어 그걸 제대로 가르쳐주는 분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흔히 뭐 환자분들이 암 환자들 이렇게 협진 보러 가면은 뭐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재활 치료해야 돼요? 물어보면 그냥 유산소 운동 하시고요, 근력 운동 하시고요. 왜냐?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저희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안타까웠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책이 왔습니다. 여기는 암 환자들이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식단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암 섹션별로 뭐 예를 들어 폐암 환자들, 뭐 갑상선암 환자들 각각에 있어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들에 있어서 운동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암 환자들의 재활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원칙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인 운동 전에 맨손 체조 그리고 스트레칭 순으로 몸을 먼저 풀어주는 겁니다. 맨손 체조랑 스트레칭은 엄연히 다릅니다. 맨손 체조는 우리 몸에 있는 근육과 관절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가볍게. 웜업이라고 그럼요. 하죠? 웜업이라고 하고요. 스트레칭은 그 몸에 있는 근육과 관절을 늘려주는 겁니다. 몸의 관절이나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암 환자들은 여러 그런 인대라든지 힘줄, 근육 조직들이 많이 약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약화되어 있는 조직들이 쉽게 찢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맨손 체조를 통해서 많이 몸을 좀 풀어준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셔야 되고요. 스트레칭을 할 때도 이렇게 가볍게 막 반동을 주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한 30초에서 60초 정도 지그시 해주시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통증이 있으면 즉시 멈추기입니다. 아마 일반인 분들은 헬스나 운동 같은 거 할 때 막 뻐근할 때까지 하잖아요. 거의 뭐 더 이상 못할 때까지 하죠. 네, 못할 때까지. 그게 펌핑이 되는 길이다 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 암 환자분들은 그렇게 하면은 정말 조직들이 다 찢어지고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통증을 느끼는 강도가 한 10점 만점이라고 하면은 한 1, 2점 정도만 돼도 바로 스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1, 2점에? 그래서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말 가벼운 강도로 지그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운동 강도의 한 50에서 60% 정도의 강도로 꾸준히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암 환자분들은 근육이나 이런 조직들의 피로가 정말 빨리 오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강도가 100이라고 하면 한 절반 정도의 강도를 이용해서 정말 꾸준히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암 환자들의 재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뭐냐? 암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근육이 약해져 있고요,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든 경우가 많고요, 균형 잡는 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목표 자체를 몸을 서 있게 하고 버티는 힘을 강하게 해서 잘 걷게 하는 겁니다. 특히 중요하게 키워야 되는 근육으로 이 책에선 4가지 정도를 꼽고 있는데요, 잘 아실 겁니다. 코어, 그리고 엉덩이 근육, 그리고 허벅지, 종아리 순서로 이 4가지 근육을 키우는데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팔방으로 다리 들기 운동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양손을 허리춤에 이렇게 놔두고요, 팔방으로 다리를 올리면 되는데 올릴 때는 한 50에서 60도 각도로 올리면 됩니다. 한번 해보실게요. 앞으로 먼저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대각선 위로 둘, 셋, 옆으로 하나. 균형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요? 넘어질 것 같아. 그 다음 뒤로 하나, 둘,
셋. 그 다음 완전 뒤로 하나, 둘, 셋. 이거가 하나거든요. 이걸 한 10에서 20회 정도. 쉽지 않다. 그래서 3에서 5세트 정도 해주시면 되고, 잘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늘려나가셔도 돼요. 만약에 이게 너무 어렵다, 특히 이제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잘 안 되실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벽을 잡고 하거나 아니면은 의자 같은 걸 잡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암 환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이것 자체가 허리, 그리고 코어,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이런데 다 강화시켜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 자체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고 가장 안전한 유산소 운동이죠. 이것 자체가 근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한번 걸어 보실까요? 걸어 보시면 혈액순환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면역력에도 강화가 되고, 그리고 뇌 활동을 촉진시키고 안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도파민 같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면은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풀어주는 데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조합해 보면 평소에 많이 걸으시고요. 그리고 틈날 때마다 저 다리 들기 운동을 해주시면 정말 그 코어를 강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운동 방법에 대해서는 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암 환자들의 재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